아니, 전 요즘에 장한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장한길이요? 네, 장동혁 대표하고 전한기 씨가 한 몸처럼 움직이잖아요.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계속 그걸 받거나, 전한기 씨가 사흘 안에 뭘 대답을 하라고 하면은 절연도 못하고 거기에 계속 호응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한 몸에 가까운 수준이 돼버렸다. 장동혁 대표는 자기의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수 진영 전체를 지금 수렁 속으로 몰고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해요. 저희가 세 번째 의제 열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또 나왔네요. 가운데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있고 전한길 씨가 인상을 가득 쓰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장동혁.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전한길 씨와 4명 1대4로 부정선거 토론을 벌였습니다. 7시간 넘게 이어졌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걸 보더니 선거감시 TF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개혁신당에서 진짜 문제는 장 대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김 의원님, 이 혹시 그 부정선거 토론 보셨나요? 아니, 좀 보지는 못했어요. 기사만 좀 보셨나요? 네네. 네, 근데 이 장 대표 이 토론에 대한 얘기가 갸웃하게 만드는데, 이거 뭡니까? 이 선거감시 TF 만들겠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아니, 전 요즘에 장한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장한길이요? 네, 장동혁 대표하고 전한기 씨가 한 몸처럼 움직이잖아요. 부정선거 얘기하면은 계속 그걸 받거나, 전한기 씨가 사흘 안에 뭘 대답을 하라고 하면은 절연도 못하고 거기에 계속 호응하는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제 거의 한 몸에 가까운 수준이 돼버렸다. 전한길과 장동혁의 한 몸. 장한길. 장한길. 네, 장한길 씨가 돼버렸는데, 결국 그 요구를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고, 나는 지금 극우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강성 보수 세력하고 함께 가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는 자기의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보수 진영 전체를 지금 수렁 속으로 몰고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부정선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음모론의 대북격인 사람이 메카시 미국 상원 의원이잖아요. 네. 메카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미국 국무부에 공산주의자가 250명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미국 상원에서 조사위원회 꾸려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 마땅히 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메카시가 그래요. 내가 250명 얘기한 건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말이 조금씩 바뀌네요. 말이 조금씩 바뀌더니 나중에 가가지고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얘기한 거는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하라는 게 아니라 없다는 걸 증명하라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뭐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부정선거론자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부정선거 없다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가지고 부정선거가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를 확인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뭐 이미 거의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부정선거론. 개혁신당이 결국 장 대표를 이렇게 음모론에 동조하는 거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전한기 씨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장 대표를 기다려왔다, 이런 장 대표를 기다려왔다. 정말 장한길인가요? 정 의원님, 지금 이 장 대표 이 선거 전략으로 지금 이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부정선거론을 지금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까지 영입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이거? 아무리 뭐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너무 나갔나요? 물론 뭐 장동혁 대표가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얘기한 적은 있죠. 그거는 뭐 그 부정선거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고, 민주당 정권으로부터 이게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니까. 근데 이게 부정선거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게 2020년 총선이에요. 네, 그렇죠. 2020년 총선부터 지금 2026년 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30여 건 정도가 부정선거와 관련해 갖고 이런 정황이 있으니 이거 수사해 달라라고 해서 그 사법부로 가져갔어요. 전부 법원에서. 근데 기각되고. 법원에서 다 기각됐어요. 그랬죠. 130여 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두고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법부가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법관이 128명이면 개별 재판부가 그걸 다 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 사법부 전체가 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무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게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일방적인 믿음과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실제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번 그 토론을 통해서 일정 부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자각의 계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김현희 보실 때 실제로 그런 오히려 그 신념이 강화됐나요?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펜앤마이크 조회수 뭐 600만에 이렇게 나오죠. 누적 조회수 뭐 500만 넘고 600만까지 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더 토론 잘했다고 평가를 한다 그러나요? 전환기 씨가 더 잘했다 그러잖아요. 전 씨가요? 네, 이준석 대표보다 더 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조금만 노력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걸 그걸 확인 안 하면서 주장하는 걸 그걸 보통은 음모론이라고 얘기해요. 가짜뉴스가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 앞에서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신념화돼서 그걸 확고하게 믿는 사람 앞에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가능하겠나? 그러니까 전 이준석 대표가 토론한 거는 의미 있는 행위였다고는 보지만 그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환기 씨 주장이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부정선거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기름을 이렇게 부어준 격이 된 건가요? 오히려 위험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공당이잖아요. 특히 제1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제1야당 대표가 부정선거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감시를 하겠다고 하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같이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게 되면요. 예전에 계엄에 대해서 보였던 태도나 내란에 대해서 여전히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리와 거의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국민의힘은 계속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실제로 우리 댓글 남겨주신 강순자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4대1 목소리 큰 망한 길에 왜 이준석 대표 말려들었냐, 뭐 이렇게 썩 좋게 보시지는 않았던 모양인 것 같죠. 근데 저는 요 수치엔 좀 놀랐어요. 그 펜앤마이크 자체 설문조사에서 전환길 씨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한 사람이 50%고 이준석 36%, 무승부 15%인데 이 방송을 본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엔 대부분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조했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갖고 있는 생각하거든요. 분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는 뭐 전환길 씨가 주장한 것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여튼 저는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런 공론의 장이 많이 마련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음모론은 어떤 데서, 곰팡이는 어떤 데서 자라느냐?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곳에서 음모론이 자라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되다 보면 야 정말로 한 130건 정도가 사법부로 갔는데 다 기각했다더라. 사법부가 그거 인정하지 않았다더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민통선 지역에서 투표자 수가 실제 거주자보다 많다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다더라 라고 지금 논박이 되잖아요. 거기 농사지러 간 사람이 바빠갖고 거기서 투표하면 그렇게 투표장 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더라. 이런 거 일반 사람들이나 아니면 부정선거를 그냥 막연히 믿고 있던 사람은 몰랐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불법 계엄 직후에 아주 얇은 책 하나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어떤 책이죠? 책 제목이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거예요. 미국의 철학자가 쓴 책이었는데요. 네. 그 개소리를 떠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대꾸해주지 않는 거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음모론이라는 거에 같이 다른 어떤 논리를 얹거나 그걸 토론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음모론이 확산되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그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의 주제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단순히 그런 논리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단호하게 그런 것들을 배척하느냐의 문제예요. 좀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같은 편이라고 지금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는 진짜 개소리야, 그거 빡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논리가 이거 말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쪼그라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근거가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거에 힘을 실어서 같이 세력으로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자꾸 힘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태도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